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사입니다. 자, 이제 문제 세 번째 과목에 대해서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적합으로 정정 신청 생략할 수 있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제가 한 출제가 지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자 보시면 산물로서 그 중량이 가부적 5% 이내 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대상 틀린 것인데 정정 신청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산물 같은 경우에는 5%, 용적 같은 부피죠. 부피 같은 경우는 3% 이내. 그래서 보면 5 하고 3% 이제 잘 보시고 네, 포장 파손입니다. 포장 파손 용량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과부적 5% 이내까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보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그 과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정 시정을 생략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은 포장 단위 물품으로서 수량의 과부적이 10% 이내고 포장 단위 이상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포장 단위 물품이죠. 보면은 물품에 대한 특징에 나와 있어요. 산물, 부피, 포장 파손 용이, 포장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5번 해설에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합한 정정 시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다? 산물 5%, 용적 5%, 포장 파손 용이 같은 경우에는 5%, 포장 단위 물품으로서 뭐다? 중량입니다. 아 문제가 진짜 괜찮습니다. 포장 단위 물품 같은 경우에 보면 포장 단위 물품 수량입니다. 수량 단위로서 카툰이면은 한 카툰, 두 카툰, 세 카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포장 단위인데 그게 뭐다? 중량입니다. 중량 같은 경우는 포장 단위면은 포장은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 중요한 거죠. 포장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뭐다? 중량 같은 경우는 10% 이내이고 포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보면은 포장 단위지만 뭐다? 수량이 아니라 뭐다? 중량입니다. 중량. 아 좋습니다. 포장 단위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정정 신청해야 돼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6번 보시면은 반출 통고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보세화물이 이제 장치 기간이 이제 다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반출을 하라고 통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출 통고에 대한 주체입니다. 세관장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관장도 할 수가 있고 운영인도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자 자가용료 내 거예요. 내 보유상고 내 물품 보관하겠다. 반입한 물품의 반출 통고는 화물 관리인이 화주등에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보세 창고입니다. 화물 관리인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지정 장치장이죠. 자 보면 전혀 상관이 없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화물 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특허 보세 구역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세 구역 장치, 자가용 보세 창고 같은 경우는 관할 세관장이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 관할 세관장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적인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 누가 한다? 이제 창고 같은 경우는 운영인이 합니다. 운영인. 자, 그래서 영업용 보세 창고는 뭐다? 운영인이 하고 그다음에 지정 장치장 같은 경우는 누구다? 화물 관리인이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평이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면은 관습부상 운송수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외국유성 무역기는 개항이죠. 항상 개항이 먼저 나오고 법에서도 외국무역성기는 개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개항 같은 경우는 수수료 내고 불개항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다음 보시면은 이제 외국무역성기가 이제 입항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 다른 계양 입항할 때에는 서류 절차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하게 할 수가 있다. 보다 간이 입출항 절차죠. 24시간 다라고 외웠죠. 자, 다음은 세관장은 계양이 아닌 지역에 대한 수립허가 신청받는 날부터 보다 14일에 보다 이것도 보다 자 보면은 10일 어디 있습니까? 10일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 10일 이내인데 이걸 이제 왜 암기가 안 되면은 풀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5일인데 10일입니다. 10일. 아니 14일인데 10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까다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개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개항 허가라고 개항이 아닌지 불개항이니까 불개항 허가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외우시는데 보면은 이게 사무처리 기간이에요. 보면은 이제 10일 이내 그간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출항은 출항 허가죠. 입항 보고 출항 허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은 허가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불계약은 허가 수수료가 있다. 문제 상당히 괜찮네요. 자, 18번 장치가 경감품 매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출입 또는 반송의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안에서 매각 처분은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류를 할 수가 있다. 자, 채화죠. 채화에 대한 매각입니다. 자, 4개월까지는 보류가 가능하다. 자, 매각 처분 보류 사유의 해소 여부 수치를 확인하고 그 사유 해제된 때에는 즉시 매각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다 보류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매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즉시. 자, 세관장은 보류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류를 등록합니다. 보류 등록합니다. 그래서 세관 보면은 공매와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매각 처분을 보류하는 자는 장치가 경험품 매각 처분 보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낙찰 후 반출 전까지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류를 하는 자는 매각 처분 보류 신청서를 세관장한테 낙찰 후 반출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뭐가 순서가 다르죠?
자, 보시면은 입찰 전까지입니다. 입찰 전까지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류에 대해서 뭐한다? 승인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입찰하기 전까지. 즉 뭐다? 그 매각 하나만 뭐 일지수경유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그다음에 그 일지수 수의 계약, 그다음에 일지수 경매, 위탁 판매 이렇게 있죠. 자, 보면 입찰하기 전까지, 입찰하기 전까지 보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이 같은 경우 뭡니까? 반출 전까지라는 희한한 단어가 나와있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 공매 처분에 대한 고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